요즘은요, 단순히 집안 문제를 관리하는 걸 넘어서요, 아예 땅의 구조적인 힘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좀 대단하게 들리죠? 특히 철도공학에서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집안의 힘을 설계하는 기술, 말뚝 기초와 집안 계량 공법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이 한 문장이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물의 흐름을 막았다면 이제는 흙의 힘을 키워야 할 차례입니다. 철도 노반의 안정은요, 그냥 다지는 게 아니라 집안 그 자체를 설계하는 과학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흙을 더 이상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설계 대상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쫙 명확해지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땅을 설계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왜 오늘날 현대철도, 특히 고속철도에서 그렇게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요. 약한 땅 위에 뭔가를 지어야 할 때 엔지니어들이 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뚝을 쓰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집안 자체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요, 시작하는 생각, 그 철학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에 말뚝기초. 이건 뭐냐면 약한 땅을 그냥 뚫고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단단한 안반층에 기대는 거예요. 문제를 피해가는 일종의 우회 전략인 거죠. 반면에 오른쪽 집안 계량은요, 약한 땅 자체를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 문제랑 정면 승부를 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현대 지방공학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예전의 안밀공법이라는 건 그냥 물이 빠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말 그대로 기다림의 공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안 계량은 뭐냐? 우리가 직접 주도적으로 집안의 성능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공학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어떤 도구들을 쓰는지 그들의 공법 툴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아시다시피 현장 조건에 딱 맞는 최적의 도구를 고르는 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말뚝 기초입니다. 재료나 시공 방법, 어떻게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건 바로 시공 방법이에요. 망치로 쿵쿵 때려 박는 항타 말뚝 말고요. 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붓는 현장 타설 말뚝. 이게 소음이랑 진동이 훨씬 적으니까. 당연히 도심지를 지나는 철도공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걸 선호하겠죠? 자, 다음은 집안 계량 공법들입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치환공법. 말 그대로요. 약한 흙 파내고 그 자리에 모래나 자갈 같은 좋은 흙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밀공법. 이건 흙 속에 있는 물을 꼭 짜내서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강공법. 이건 시멘트 같은 걸 흙이랑 섞어서 아예 새로운, 훨씬 강한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이죠. 근데 기술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 단어는 바로 하이브리드예요. 딱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공법이 가진 제일 좋은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SCP 공법 같은 건 흙 속에 단단한 모래 기둥을 만들거든요. 그럼 지지력도 올라가고 물도 더 빨리 빠져나가고 완전 일석이조죠. 특히 고속철도처럼 조건이 까다로운 곳에서는 이런 복합적인 방법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25mm. 이 숫자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한 기술들을 써야만 하는지를 딱 한마디로 설명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고속철도 선로가 가라앉아도 되는 최대 허용치예요. 2.5cm. 여러분,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되는 오차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의 정밀성을 맞추려면 방법이 없죠. 땅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설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이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랑 만나는 지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모든 철도 엔지니어들이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 같은 건데요. 바로 교량 접속부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가라앉지 않는 단단한 교량이랑 상대적으로 푹신하고 계속 가라앉는 흙으로 만든 선로가 딱 만나는 지점. 여기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기서 부등치마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가라앉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엔지니어들의 해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단단한 교량이랑 부드러운 흙을 갑자기 짠 하고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단계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먼저 교량 바로 뒤에 전이 슬래브라는 콘크리트 판을 둬서 충격을 한번 싹 흡수하고요. 그 아래 땅은 아까 봤던 지반 계량 공법으로 특별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전혀 다른 둘이 부드럽게 악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부등치마는 접속부의 병이고 전이 슬래브는 그 치료제다. 야, 이 한 문장이 전이 슬래브 설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공학적으로 우아한 해결책인지를 그냥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그냥 눈앞의 문제를 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철도의 장기적인 안전, 신뢰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전체 수명을 생각하는 건설의 핵심 인셈이죠. 이게 바로 철도 시스템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램스입니다.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땅이 튼튼하면 열차가 고장 없이 신뢰성, 제 시간에 가용성, 오랫동안 유지보수성, 그리고 사고 없이 안전성으로 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속 공학이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미래의 지방공학은요, 점점 더 공상과학 영화처럼 될 거예요. 진짜로요. AI가 알아서 최적의 설계안을 딱 추천해주고요. 땅속에 박힌 스마트 파일이 스스로 지금 제 상태는 이렇습니다 하고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심지어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세계에서 먼저 땅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럴 것이다 추측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예측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안밀은 기다리는 공학, 계량은 주도하는 공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땅을 튼튼하게 만들면 그 위에 있는 건 뭐든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집안 설계의 본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고 예측 모델이 정말 정교해진다면 언젠가 우리는 이 땅 때문에 생기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그런 날을 맞을 수 있을까요? 집안공학이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